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존재한 거고 기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얼마만큼의 그 이름을 불러주냐에 따라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좀 다운해서 얘기하면 안 돼? 업하지 말고. 너무 오랜만에 뵈서 저는 반가운 거죠. 아 됐거든. 알았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금사 김근혜 보살입니다. 항상 수암사 하나보살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기렌터로 가면서 김근혜 하나보살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이름을 조금은 개명을 하게 돼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림장을 주고자 비금사 김근혜 하나보살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개명하신 데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존재한 거고 기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얼마만큼의 그 이름을 불러주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에 조금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을 바꿀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참 그 시절에 유행을 했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연이, 나연이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그냥 그 유행에 따라서 어른이고 아이고 그냥 막 그런 이름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름을 개명을 할 때에는 그 아이의 시사주만 넣는 게 아니고 부모님과 그다음에 아이와 또 아이의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 따져서 넣어서 조합이 돼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이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가정의 화합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라는 것 자체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내가 태어난 시에 오행을 놓고 봤을 때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한문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또 아니면 회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은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100개 중에 100개가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조금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아이의 시사주만 놓고 바꾸는 게 아니고 형제 일신들 부모까지 다 집어넣고 말 그대로 어느 것이 좋은지 조화를 따져야지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나한테 불필요한 거는 빼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갖다가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사주가 나무가 있는데 물이 되게 많아. 그러면 나무의 뿌리에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나무는 분명히 자라기는 하지만 예를 든다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나무냐에 따라서 물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른 거에 있어서는 그 나무가 죽냐 사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듯이 만약에 나무가 작은데 물을 엄청 갖다가 줬어. 그러면 그거는 물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내 이름에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퍼펙트하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작은데 물이 엄청 많아. 근데 거기다 또 물을 갖다가 또 준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어? 보이지 않게 마른 나무 좀 먹듯이 좀 먹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내가 채워주냐 채워주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화라든지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하나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외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 하나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명을 하나를 조금은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사실 장성을 하는 것까지는 30대, 30살 말 그대로 32살 정도까지 이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름이라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제가 이름을 봤더니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그거를 맞춰보니 또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만들어 보니 김근혜라는 이름 또 여기 수암사라는 이름 자체가
물수와 바이암이었어요. 근데 이 사라는 거는 이제 절사자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절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게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이 왔지만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름을 조금은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 근데 이름에는 사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문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한문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PD님한테 정리를 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한번 보시면 내 이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빛광자라든지 아니면 뿌리근자라든지 이런 식의 조금 순수할 순이라든지 이런 식의 약간의 조금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한문이 조금은 들어가 있을 때 왜 내 자식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주에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릇은 된다고 하는데 왜 내 자식이 취업이 안 되고 자꾸 뭔가가 안 되지? 그럴 때는 약간의 조금은 예명, 우리 연예인들도 사실 이름이 다 다르잖아. 그치? 내가 원래가 본명이 있고 또 본명 외에 예명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면서 그게 더 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조금은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혜 선생님께서 직접 장명도 하시죠? 저는 사실 감정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장명이라는 것 자체는 뭐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기는 하지만 이 이름이 좋다 안 좋다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금사 김근혜 보살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